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물론 2급이지만 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혼자 공부하기 어렵지요. 또 분량도 많습니다. 1차 과목 5개 과목입니다. 1차 합격해야지만 2차 시험 봅니다. 그렇죠? 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을 5개 과목을 제가 간추려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이 많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에서도 저랑 같이 해야 될 부분만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저랑 같이 하는 것만 하시면은 1차 과목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과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격증 강의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도록은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몰랐던 것들은 자격증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책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격증 위주입니다. 즉 시험 위주의 강의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요. 저랑 같이 한번 첫 번째 과목 직업 상담학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보시면은 직업 상담의 기초가 나오지요. 자, 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올해 나온 책이 요겁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이시죠? 예. 자, 첫 번째 과목 1장. 직업 상담의 기초인데,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직업 상담. 상담. 먼저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말 그대로 용어 자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데 썩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 충분히 맞춥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직업 상담 그리고 진로 상담입니다. 왜? 진로가 더 폭넓은 개념이에요. 왜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야. 나는 대학 가서 아니면 대학원 가서 나 공부할래. 너 공부할래? 취업할래? 그죠? 나 취업할래. 직업 상담. 근데 공부할지 취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상담하는 것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상담. 진로 상담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요걸 먼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입니까? 정말로 어린아이 할지라도 6세, 7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로가 벌써 시작되고 있잖아요. 너 유치원 갈래 안 갈래? 어린이집 갈래 안 갈래? 유치원 가더라도 일반 유치원 갈래? 국공립 갈래? 아니면 영어 유치원 갈래? 그때부터 진로가 시작됩니다. 그죠? 지금은 아니죠. 애한테 너 유치원 갈래? 아니면 돈 벌러 갈래? 그러니까 지금에 하는 상담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은퇴 후 70세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 생애에 걸쳐서 뭐라고요? 생애, 전생애죠. 생애. 일생. 그죠? 생애에 걸쳐서 인생 전반이죠. 생애란 말은 인생 전반. 걸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뭐냐? 이게 바로 진로 상담이에요. 그럼 진로 상담 속에 직업 상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뭐죠? 그렇죠. 의무교육이니까 우리가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일단은 15세까지는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생산 가능 인구 그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죠. 최소 중졸, 그 위에 고졸. 그러니까 중졸 또는 고졸 이후에 바로 그냥 취업할래? 아니면 그때 상급 기관에 가서 공부할래? 그죠? 공부할래?
취업할래. 이때부터 취업, 직업에 관한 상담이 나온다는 얘기죠. 일정 순간, 어느 순간부터죠. 여기 중졸이건 고졸이건 대졸이건. 요때부터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요때 이루어지는 상담. 요거죠. 상담. 요것이 바로 요때부터 바로 직업 상담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직업은 다양하잖아요. 직업 직종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산업 상담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통신산업, 섬유산업, 그렇죠? 그런 산업이 많기 때문에 직업 상담 속에는 그렇죠? 여기 안에는 뭐겠다고요? 산업 상담 얘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크기가 산업 상담이 있다면 요거보다 큰 것이 직업 상담, 더 큰 것이 진로 상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내용이 1번 진로가 뭐냐? 진로는 전반적인 용어라면 그 진로에 관해서 상담한다면은 진로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 생활 형태로 직업보다는 폭넓은 개념. 여기 있죠. 여기 직업보다는 여기 폭넓은 개념이다. 그 얘기죠. 폭넓은 개념이다. 진로는 직업, 직무와 연관된 활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기본 용어적이기 때문에 막스미 외우지 마시고요. 읽으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직업은 뭐냐? 직업은 진로보다 안쪽에 있는, 진로보다 작은 개인에게 주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일을 지칭한다. 직업생활 준비부터, 그죠? 여기 직업을 선택하고 이때부터 선택하려고 하는 이때 준비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진로는 말하면은 여기 어린 아이부터, 그죠?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은퇴 후 70세 이상 노인까지 한다면은 전 생에 걸쳐서 하는 상담이 진로 상담이라면 직업을 선택할 때, 준비해서 선택해서 할 때 요 시점부터 말한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직업생활 준비해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은퇴까지를 말한다. 직업은 생계 또는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의 종류를 의미한다. 3번, 그럼 진로 상담이 뭐냐? 진로는 일생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진로에 관한 상담하는 것이 진로 상담인데 인생 전반, 인생 전반 걸친 진로 선택과 연관된 모든 상담 활동을 말하며 그 대상은 줄거세요.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은퇴 후죠. 70세 이상 노인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렇게 진로 상담이 중요한데 이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가 뭐냐? 요걸 또 물어봅니다. 그럼 요 4개가 그대로 지문 다 뜨는데 틀린 것이 뭐냐? 그 얘기죠. 3번째가 항상 답 나와요. 똑같은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나머지는 읽어봐 주시고요. 왜? 쉬우니까. 자, 시험에 나와서 틀리게 하는 그 포인트만 잡아드립니다. 3번째, 진로 상담은 차별적, 뭔가 차별적이 조금 좋지 못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맞는 표현입니다. 차별적 동그라미 했어요. 차별적.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한다. 왜 차별적이냐? 사람마다 성격 다 다르고요.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건 다 다르고요. 적성 다 다르고요. 다 다르니까 상담은 당연히 차별적이죠. 누구는 직장 잡으려고 그러고 직장 잡는 와중에서도 분야가 다 다르고요. 아, 나는 공부할래. 나 학업 공부하고 진학할래. 고등학교 갈래. 대학 갈래.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상담의 내용도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정말 차별적이죠. 만약에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상담이 다 똑같으면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차별적이다. 차별적 동그라미 마시고 이거를요 집단적이라고 바꿔냅니다. 이런 식으로 진로 상담은 집단적인 진단과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차별적. 그래서
그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진단과 처치. 처치는 일반적으로 처리한다. 처치한다. 처리한다. 아시겠죠? 처리.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처리한다. 곧 처리는 해결 지원한다. 해결 지원. 처치는 처리. 즉 해결 지원한다. 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담 4번입니다. 직업 상담입니다. 직업 선택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상담.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직무에 임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딱 세 가지죠. 직업 선택과 준비. 두 번째, 선택과 준비했다면은 취업하겠죠. 두 번째는 직업 생활. 나중에 은퇴하죠. 그러니까 여기 직업 선택 요 시점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다음에 어린아이부터는 진로 상담. 요때부터 요까지는 직업 상담이라고 부른다. 이때 끝에 나오죠. 산업 상담을 포함한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처음 직업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좀 어렵지만 일단 줄 거 보세요. 자기 인식 수준, 나의 인식.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직장을 구할 마음, 취업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직업 상담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현재 취업을 하려고 하냐, 안 하냐. 그 인식을 먼저, 그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탐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인식 수준, 요거를 탐색한다. 아시겠죠? 그 외에 5번의 진로 지도, 뭐 직업 지도, 진로 수정, 산업 상담, 요 네 가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간략하게 읽으시고요. 쌍가로 1, 2, 3, 4까지만 좀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고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요, 그 알짜 팁에 상담의 목표가 나오죠. 요거는 직업 상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담. 상담은 부부 상담, 뭐 이혼 상담, 청소년 상담, 그죠? 뭐 위기 상담, 진로 상담 하듯이 이 모든 일반적인 상담할 때에 그 목표가 뭐냐? 이게 옛날에 뭐 17년, 8년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오지만 그 한번 간략하게 알고나 가자.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먼저 상담한 이유가 뭐냐? 종전에 잘못된 행동을 바른 행동으로 바꾸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의 변화 촉진. 그러면 행동이 정신적으로, 내적으로도 바뀌려고 한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 건강의 증진. 그리고 그 개개인마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담한다. 그게 목표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직까지 결정 못하는 사람들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준다는 얘기죠. 특히 직업 상담할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내담자, 나를 찾아온 사람 내담자. 내 남자가 아니에요. 내담자.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조언해주고 협력해주고 조력해주고 인도해주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직업을 골라주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돈 많은 직장들을 구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담자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직업을 선택하는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고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상담한다는 얘기죠. 뭐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상담한다. 그래서 행동 변화의 촉진, 정신 건강의 증진, 개인적 효율성의 증진,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 문제 해결. 그래서 가끔 옛날 나왔지만 나온다면은 다음 중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이 5개 중에 3개 뜨고 이제 엉뚱한 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행정계의 문, 행정계의 문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평상시에는 하지 마세요. 잘 안 나오니까. 하지만 시험장 가기 전에 한 번만 딱 보고 행정계의 문, 행정계의 문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어떻게 합니까? 나올지 문제 은행식으로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딱 걸리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도는 낮다. 한 개 더 있습니다. 필립스의 상담 목표인데 하필 요 인간이 말한 상담 목표가 5개 있습니다. 자기 탐색과 발견, 선택의 준비도, 의사결정 과정, 선택과 결정, 실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고요. 이거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거 하나만 체크하자. 첫 번째 줄 거세요. 자기 탐색과 발견. 얘만 나와. 얘만 나왔습니다. 그냥 뭐 안 하고 시험장 가느니 그 나오는 것 하나만 알고 가자. 왜? 얘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 왜 일하는 것이 싫은지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뭐라고요? 정답! 자기 탐색과 발견. 끝.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알짜 팁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과 관련 없는데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되는 겁니다. 뭐냐? 상담에서의 라포 형성. 라포는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친근감을 말합니다. 친근감. 상담 초기에 있어야 됩니다. 관계 형성입니다. 왜? 상담을 온 내담자와 상담자가 친근감이 없으면은 그 이후의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 친근감이 바로 우리는 뭘 한다고요? 라포를 한다. 그래서 라포 형성이 상담 초기에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2번째 줄 보니까 나오죠. 2번째 줄 중간에 라포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시험과 연관이 없는 것들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하지만 처음 볼 때 딱 한 번만 정독을 한 번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볼 때는 하라는 것만 하시고요. 2번 직업상담의 목적 갑니다. 목적. 상담의 목적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상담하는 그 목적이 뭐냐? 직업 목표를 명백해 준다.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준다.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내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준다. 내담자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왜? 상담하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직업 세계를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2차 시험에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 설명하라, 써라. 근데 1차 공부하면서 오늘 첫 시간인데 하면서 이거 2차에 나오니까 이 하는 김에 달달달 외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차는 1차답게 일단 합격하고 보자. 외우는 거? 그거는 또 합격한 다음 그 이후에 2차 준비하면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간략하게 문제 맞출 수 있는 그 내용과 부분들을 넘기면 될 것을 그걸 암기한다고 또 시간 뺏기고 이게 또 암기가 또 잘 되냐고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목적에서 여기서 이제 5가지, 특히 쌍가로 5번 동그라미 왔어요. 특히 요거 그 중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쌍가로 5번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뭐 새로운 노동시장의 영역을 뭐 개척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목적에 쓴 이유가 뭐냐? 여기에 목적에 틀린 것들 이렇게 나와요. 상담 목표가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건 아니죠.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거 아니에요. 잘 나오거든요. 물론 상담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상담자의 상담 능력이 노하우가 쌓여서 향상되겠지만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고 요게 목적은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고소득, 뭐 돈 많이 주는 뭐 고소득, 뭐 직업을 고소득 직업을 뭐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월급 많이 주면 좋겠지만 페이 많이 준다고 소득이 많다고 다 자기한테 맞는 직업, 직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담 목표가 직업을 골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 선택은 내담자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직업을 골라준다.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봐야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